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요. 어린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시누이에게 복수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전 이혼당하고 동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저랑 궁합도 안 본다던 4살 터울의 남편과 지인분 소개로 만나 3년간 연애하고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결혼하기까지도 참 잡음이 많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까탈스럽긴 하셨지만 나름 어진인 품으로 부부교사로 퇴직하셔서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탈마다 따박따박 연금까지 나와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으셨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상하고 다정한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웬 불청객이 존재하더군요. 남편에게는 4살 연상의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진짜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남편의 말을 빌자면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을 앞장서서 괴롭혔고 뭐든지 제 성질대로 안 하면 못 견뎌내는 아나무인의 성격의 소유자라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단점만 쏙 빼담고 태어난 시누이는 태초부터 열등감 덩어리로 똘똘 뭉쳐 있었고 매우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인해 40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능력은 좋아서 명문대 음대를 졸업해 유학을 다녀와 현재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 근무해 값비싼 레슨비에 수익까지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닌 호된 시누이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있던 집 전세 빼서 내어준다 는 시어머니셨지만 시누이의 종용에 시어머니는 1년만 같이 살다가 분가시켜준다고 하셨고 시집에 들어오면서 저는 시집살이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네요. 옳게 앞으로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북가놓고 시집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내가 우리 집안 실세인 거 알지? 오늘부로 가사 도우미 내보냈으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 모든 집안일은 옳게가 도맡아 하고 이로 인해 신경 쓰지 않게끔 해줘. 만약 이를 어길시 지옥의 끝을 보게 될 거야 라고 기선제압부 번뜩이는 미소로 저를 보고 얘기하는데 오한이 온몸에 서리는 게 등줄기가 쎄해지더군요. 남편에게 시누이의 소문은 익히들어 알고 있기에 처음에는 돈을 끌어와서라도 집을 마련할까 했지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부담이 돼서 눈 딱 감고 1년만 버티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깥일은 바깥일대로 하면서 집에서는 일하는 사람인 마냥 시누이의 부름과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56평 큰 평수의 집안일을 손수해내었고 행여나 철딱하게 여긴 남편이 조금이나마 도와주려 할수록 시누이의 매서운 시집살이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제가 임신이 되면서까지도 멈출 줄 모르더군요. 제가 임신을 하자 양가 집안에서는 첫손주 소식에 경사가 났지만 딱 한 사람 시누마는 그 사실에 안 있고워하며 제게 결혼하면 애 낳는 건 당연하지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떠받쳐주는지 애가 졌다는 핑계로 애를 느슨하게 했다가는 아주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라며 제게 얘기하더군요. 애 낳은 경험 없는 시누에게는 임산부의 교통이 별로 공감이 안 되었나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 시키는 시누이 덕분에 저는 회사 일에 지쳐 피곤한 몸으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 결국 과로에 쓰러진 저는 임신 초기에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과 상실감에 저는 아기 베네쩌고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유산한 제 마음과 몸을 지켜주려고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었지만 시누는 뻔뻔스럽게도 아니 애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가족들한테 저렇게 떠받들여진데 참 옳게 팔자 여왕님 나셨다 하며 비꼬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간 참았던 울분을 쏟으며 시누에게 너 죽고 나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 한바탕을 했습니다. 그래도 반성 없는 시누이 남편에게 당장 저런 여자랑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이게 아마 남잘 되는 꼴 못 보는 시누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누에게서 철 지켜내려고 시집을 나왔고 시부모님은 이런 저와 남편을 치근하게 생각해 약속대로 조금 일찍 분가를 시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맙던지요. 저는 그 이후로 시누를 철천지 원수 대하듯 대하며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머지않아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다행히 아무 이벤트 없이 건강한 딸을 얻게 되었는데 먼저 잃은 첫째 생각이 나서 가슴 한켠이 찡하더군요. 병원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 와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고 반강제로 떠밀려온 시누도 계중에 있었습니다. 시누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멋입은 얼굴로 말로만 제게 축하한다며 준비한 아기 물품들을 내밀더군요. 친정엄마도 저를 다독이며
기쁜 날 축하해주러 온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겠잖냐며. 그래도 신우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모시기는 척 받아들이라는 말에 다른 식구들 얼굴 보고 선물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1살 터울의 남동생이 뒤늦게 제 병실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더군요. 약속 때문에 늦어서 미안하다며 인사드리고 부랴부랴 짐을 푸는데 그때 신우가 제 남동생을 보며 순간 멍해지더군요. 남동생은 신우에게 마침 할 말이 생각났다는 듯 빙그레 웃음 지으며 넌지시 신우에게 말을 걸었네요. 사돈 만나려고 약속 파토 내고 왔는데 계셨네요.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언제 한번 저희 회사 오케스트라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취미로 회사 지원 아래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데 어쩌다 사돈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다들 배우고 싶다고 제게 부탁하더라고요. 혹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남동생은 대기업을 다녔는데 회사원들끼리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했다며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근무 중인 신우와 사돈인 걸 안 지인들이 부탁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제 남동생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게 사근사근 거리기 시작하더니 전에 없던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제 남동생을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음 제게 진작 말을 하셨어야죠.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톱교 살아야죠. 그런데 올케 남동생 얼굴이 왜 이렇게 낯설지? 올케 남동생이면 분명 식장에서 봤을 텐데 라며 배실배실거리며 저와 남동생을 보는데 남동생이 대신 대답해주더군요. 아, 그때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하필 누나 결혼식 때 피부가 뒤집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못 보셨나 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우가 아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오며 뻔질나게 드나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기한테 줄 옷이며 장난감이며 책이며 잔뜩 싸온 뒤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해 올케. 나 때문에 그간 맘고생 심했지? 나도 옛날 그 일 때문에 올케한들 죄스러운 맘 갖고 있었어. 우리 조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지난 일 다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정말 미안해. 하며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요량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신우가 낯설어 밀어내었지만 진득하게 한결같이 저를 대해주니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 억하심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더군요. 신우는 그 이후에도 제게 참 잘했습니다. 아이를 봐주겠다며 공연 티켓을 주교 남편과 다녀오라고 배려를 해주었고 출산 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고급 탈모 샴푸며 옷이며 핸드백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 제 아이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심지어 제 아이는 고모를 제일 많이 찾았어요. 저는 신우의 노력 끝에 마음을 열기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의 연락 한 통이 제 심장을 쿵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 신우와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으로 찾아왔단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핵폭탄급 소식이었네요. 세상에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건지 저는 길길이 뛰며 남편과 함께 신우와 남동생을 찾아갔고 남동생부터 잡았습니다. 너 미쳤어? 너 내가 저 여자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몰라? 여자가 널렸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생각하니? 너랑 저 여자랑 무려 9살 차이야. 세대 차이도 무시 못하는 판국의 겹사론이 웬 말이며 저 못된 성질머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암튼 이 결혼 절대 안 돼. 라고 제가 팩폭을 날리면서 뜯어말리자 신우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동생은 제게 사정하며 누나,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처음엔 술기운의 실수였지만 만나보니까 내가 여태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최고야. 내가 정말로 좋아하게 돼버려서 우리 아이가 생긴 건데 나 우리 자기랑 꼭 결혼할 거야. 라며 눈이 뒤집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지 않겠어요? 남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남동생 역시 신우한테 진심인 것 같아 더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름 머리 좋고 외모 훈훈해서 여자 많이 따랐는데 왜 수많은 여자를 냅두고 하필 나이 많고 성격 더러운 신우냐고요?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시댁에 모여 이 문제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그리도 깊은지 캡사론 맺게 된 친정과 시댁은 애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쪽이었고 양가 어른들이 승낙한 분위기에서 저 혼자 언제까지 펄펄 뛰며 반대를 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겹사돈으로 인해 꼬이는 족보를 다시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건 제가 그간 신우이에게 받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줄 기회이기도 하더군요.
제가 신우이의 신우이가 되는 거죠. 저는 신우에게 모든 걸 되갚아줄 생각에 신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엄마를 종용해서 1년만 같이 살다 분가시키는 조건으로 결혼시키라 했습니다. 엄마는 다 지난 일들 잊고 새로운 식구들 들이자고 했지만 저는 엄마한테 제 뜻대로 해달라고 부탁했네요. 어차피 저는 육아휴직 이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짐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신우는 악조건을 갖고 결국 남동생과 결혼을 했고 임신으로 인해 결혼식은 뒤로 미룬 후 혼인신고만 겨우 끝내고서야 지옥 행열차에 태웠네요. 저도 모르게 당시 신우와 똑같은 표정 똑같은 자세로 옳게, 내가 옳게보다 나이 어리지만 엄연히 손이 신우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쉴새야. 앞으로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툭 까놓고 시집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우리 집에는 어차피 가사 도우미도 없고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 모든 집안일은 옳게가 도맡아 해야 돼. 이로 인해 우리 엄마나 나나 신경 쓰지 않게끔 해줘. 만약 이를 어길시 지옥의 끝을 보게 될 거야 라며 고대로 돌려주며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신우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일그러지더군요. 신우는 시집살이를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움직였지만 작정한 시집살이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절 찾아와 맛있는 걸 사주며 제발 늘 그막적 시집가서 임신한 우리 딸 좀 잘 봐달라고 하는데 전 겉으론 알겠다 하며 뒤에서는 그럴수록 신우를 더 부려먹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데 있어 처음에만 많이 불편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군요. 특히나 절 괴롭혔던 신우에게 안갚음하는 맛은 그야말로 쾌감 자체였습니다. 이래서 다들 복수하려 하는구나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밤에 잘 때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며 편하게 잤고 아이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록하게 대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첫 아이의 미련을 이런 식으로 떨칠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독한 시집살이에 신우가 그만 넉다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주 연습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저와 가족들은 신우와 아이 걱정에 한타름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네요. 바로 신우의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불안전한 착상이라 불안했는데 몸에 무리까지 이어지니 아이가 못 견디고 떠났다더군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천성적으로 자궁이 약해 또 다시 아기가 들어설지 장담을 할 수 없답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난임 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신우는 남동생 품에 한계에서 눈물을 쏟고 제가 신우에게 그랬대. 모든 원망을 신우였던 제게 쏟았습니다. 이 나쁜 여자야. 어떻게 그걸 나한테 똑같이 되갚아 줄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넌 젊어서 임신이라도 빨리 됐지만 난 어쩌면 지금 이 아이가 내 마지막 아이일 수도 있었어. 근데 네가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모두 망쳤어. 너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거 사람들 모두 신우를 말리는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요. 하지만 저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최후의 일격까지 날려주었습니다. 아니 애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가족들한테 저렇게 떠받들여진대? 참 옳게 팔자 여왕님 나셨다. 그러게 누가 젊은 남자랑 결혼하래? 옳게 때문에 아이 좋아하는 내 동생 아빠 되기 힘들게 더 걱정이다. 분수에 맞게 노총각이나 돌싱 찾을 것이지 이게 다 옳게가 욕심부렸던 대가고 젊었을 적 그따위로 남 괴롭히며 산 대가라고 생각해. 라며 잘근잘근 밟아주니 그동안 묵었던 알 수 없는 감정이 통쾌하게 내려가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지나친 복수심 때문에 신우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살았고 이로 인해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이랑은 가족으로서 못 엮이겠다고 하며 제 동생과 혼인신고한 지 반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합니다. 그리고 제 복수는 부메랑이 되어 저를 낚아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잘 살았던 저희 역시 이혼하게 생겼네요. 저는 그대로 신우한테 되갚아준 것뿐인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울며불며 얘기하자 남편은 너같이 무서운 여자랑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단순히 누나 때문만이 아니라 너한테 5만 가지 정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인연도 여기서 끝내자 라고 얘기했고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는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네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제게 직접적으로는 없어 이혼 소송에 관해 제가 유리한 입장이라 했지만 제 얘기를 들은 변호사도 씁쓸해하며 꼭 신우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복수를 해야 했냐고 하는데 왜 모두가 저를 탓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당한 건 저이고 저 역시 신우에게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당시 저한테는 모두 잊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신우의 일에 제게 비난을 쏟는지 억울한 생각마저 드네요. 저는 이로써 남편의 마음을 잃고 남동생도 잃고 시부모님의 원망과 부모님의 비난까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복수의 찰나는 달콤했지만 대가는 씁쓸했네요.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 신우에게 참 깨달음을 주었으니깐요. 신우도 그만 분명하게 깨달았을 테니 다신 못된 짓 안 하고 살겠죠? 저를 희생해서 남겨준 역지사지를 신우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연을 들어보니 살해자분께서 그간 참 많이 힘드셨겠다 싶습니다. 여자의 복수심은 여자가 지닌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끈질긴 것이라 하더군요.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고 말았네요. 용서가 복수보다 낫다고 했는데 만약 살해자분께서 신우분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다가가 가족으로서 품어주셨다면 어떠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모든 일들에는 가명과 암이 있는 법이고 대가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살해자분도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부디 다 훌훌 털어버리신 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